그래서 이혼을 잘 하려면은 경제적으로 내가 우위에 설 수 있는, 내가 먼저 공격적으로 이혼을 해야 되는 때와 그 사람이 이혼 신청이 들어왔을 때 내가 맞소를 할 때가 있는데, 재산의 기여도나 누가 더 이혼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 다른 포지션을 취하셔야 되는데, 내가 급할 게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무조건적으로 공격을 하면 안 돼요. 그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혼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재산도 정리해가고 물건도 팔고 건물도 내놓고 있고 자기 이름으로 된 거 현금을 차곡차곡 챙겨가고 있을 때는 빠르게 내가 이혼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재산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는 나하고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 재산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다, 이럴 때는 바람이 나 있거나 바람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싫어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재산부터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아내, 가장 큰 문제는 우울증일 확률이 높으냐고 저희 PD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아내가 우울증일 확률은 높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고요. 남편과의 정서적인 거리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침대에서의 관계가 너무 재미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해도 그닥 나한테 좋은 느낌이 안 들어. 남편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느 정도 모든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갖춰져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럼 불감증인 거잖아요. 불감증이라는 거는 우울증에서 발현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신체적 구조에서도 올 수 있어요. 또는 남편한테 신체적인 매력을 전혀 못 느껴서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남성들도 그렇잖아요. 아내한테 내가 성적인 느낌을 전혀 못 가져요. 그러면은 그 관계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라 그래서 모두 성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집에 대하는 것에 못하는 일을 부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예 딱 끊어버리는 게 돌아오는 게 도움이 될까요? 남자들은 부탁하는 거 좋아해요. 생각보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아닌 이상은 부탁을 해서 이것 좀 해줄래? 너무 잘한다. 당신이 최고다. 당신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게 맞겠죠. 제가 요번에 바비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허리우드 영화인데, 바비 인형 여자랑 켄이라는 남자 바비 인형이랑 남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남자들을 유혹하는 방식을 여자 바비 인형들이 써요. 근데 그 중에 나 이거 모르겠네, 알려줄 수 있어? 이거랑 잘하는 걸 좀 해달라고 한다든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 굉장히 띄워주고 막 이런 걸 남자들이 쉽게 다 넘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고 남자 바비 인형 켄이 그런 여자들이 난 몰라, 어머 멋있어 이러는 거에 다 넘어가서 자신들이 할 일을 잊어버리고 그 권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페미스러운 영화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냥 웃겨요. 지루한 부분도 있고 중간에 남자나 여성을 그리는 부분이 좀 웃겨요. 그리고 남자들을 좀 멍청하게 여기서는 그려놨어요. 남자 바비 인형 켄을 멍청하게 그려놨어요. 힘이나 과시하고 내가 우위에 서려고 여성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려놓긴 했는데, 예전에 그랬죠. 예전 어른들이 그랬지. 요즘 남자들은 그렇진 않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갖고 있는 특성들, 여성으로서의 갖고 있는 특성, 남성으로 갖고 있는 특성을 약간 꼬아서 풍자화했어요. 그래서 좀 웃겨요, 그냥. 그런 걸 보면 남자들한테 뭔가 부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혼을 여러분, 저는 잘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그래도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결혼했는데 성매매를 지나치게 많이 했다. 한 50번, 100번. 나하고는 스트레스인 채로 되게 오래,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고치려고도 안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혼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내가 괜찮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일주일에 2-3번씩 성매매를 하고 다니고 많은 상담 치료와 병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할 생각은 없다. 그런 경우는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혼은
화가 나서 또는 착하게 마주보지 못한 채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은 반드시 내가 이걸 마주했을 때 내가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설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변호사도 만나셔야 되고 양심적인 변호사하고 하셔야 되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본인이 결정하는 거긴 한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분들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시고 금전적인 부분을 반드시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미니미니님이 신랑이 발기부전이라는데 믿어도 될까요? 연애 때도 딱히 성적으로 집착하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발기부전일 수는 있겠지만 딴 데 가서는 약을 먹고 할 수 있죠. 요즘에 좋은 약이 좀 많이 나와요 말이죠. 그거는 믿음이 가더라도 딴 데 가서는 약을 먹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수홍씨가 6개월 전부터 갑자기 계속 이혼하자고 하면서 집을 나갔는데 얼마 전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정리하겠다며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어요. 변호사랑 다 얘기 끝났는데 갑자기 부부 상담 받아보자는데 의미 있을까요? 수홍 씨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결정하세요. 수홍 씨가 끝내고 싶으면 그냥 끝내셔도 되고 부부 상담 받아보자는데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받아봐야 아는 거고 수홍 씨가 그쪽에 의미를 두냐 안 두냐 내가 핸들을 쥐었으니까 내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없냐를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고민한다는 건 수홍 씨도 부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크님이 와이프를 소개받아 4개월 만에 결혼하고 1년 만에 아이가 생긴 케이스입니다. 와이프 임신 때부터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였고 장모님이 근처에 사시긴 했지만 도와주지 않는다고 절 많이 미워했어요. 그때 와이프 짜증 화 다 맞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 기억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아내분을 만나보지 않고는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의 입장에서의 얘기랑 제가 그 와이프를 만나보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제 친구 유채기는 습관성 바람인데 경제적 독립이 안 돼서 이혼은 못하고 유책도 절대 이혼은 안 해준다 하고 그러네요. 지금 친구는 이제는 바람을 신경도 안 쓰는데 돈이 딴 데 가는 거에 못 참겠다 합니다. 그렇죠. 친구분이 혼자 좀 상담을 받아보면 좋겠고 지크님도 아무리 설득해도 상담은 싫다 그러면은 본인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혼하기 위해서 직업이 배우러 다닌다고 아주 잘하시는 거죠 지금. 그거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어쨌거나 이혼이 화가 나서 하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이혼을 똑바로 마주하고 서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건강한 이혼을 하셔야 돼요. 성공적인 이혼. 성공적인 이혼을 통해서 내가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이혼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상태에서만 이혼을 하세요. 그게 아니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이혼을 위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성공적인 이혼도 있고 건강한 이혼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